안녕하세요. 전국 1등급 입상자의 디지털 연구대회 준비 노하우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성남여수초 교사 임승희, 김세슬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이 연구대회는 교사에게도 단순한 연구 성과를 뛰어넘어 교육과정에 있어 교사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18회 디지털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준비 전략과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의 핵심만 담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대회 준비 단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팀을 구성해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주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험자의 연구대회 꿀팁에서는 보고서 준비나 팀워크 강화 등 실제 대회에서 유용했던 노하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구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구대회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연구대회 요강은 단순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넘어 연구대회 주최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들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대회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분석한 23년, 24년 디지털 연구대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연구대회의 요강은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방향성을 반영하며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요강에서 제가 분석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정서적 역량의 강조입니다.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가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감정 인식과 협력 능력을 강화하는 사회정서적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적 역량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 역할 변화 탐구입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 디자이너와 코칭 전문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끄는 교사 주도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학습 코칭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AI 코스웨어 적용과 관련한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의 피드백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많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 설계와 주제 선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24년 연구대회의 심사 기준은 미래교육의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23년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 수업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연구 내용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습 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4년에는 AI 기반 코스웨어와 디지털 기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AI를 활용해 학습을 개인화하거나 확장하는 연구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하여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 일반화 가능성은 누구나 보고서를 참고해서 쉽게 적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교실 환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또한 시사성은 연구가 교사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보고서를 본 교사가 즉시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가이드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연구가 다른 교실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바로 유연한 사고를 통해 융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연구 주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진행하는 개별 수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업무나 교육 현장에서 겪는 작은 고민까지도 의미 있는 연구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는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유의미하게 연결해 확장하는 것이 연구 주제 선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보고서 작성 부분과 보고서 마무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대회를 한번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연구대회를 신청하실 때 제목을 작성하셔서 다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급히 제목을 지어서 제출하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막막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무슨 역량을 검증할지, 검증 수단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신뢰할 만한 자료는 어디 있는지 등등 이런 이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립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속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보고서 제목은 관계성 기반 하이브리드 탐구 수업 뉴웨이브 프로젝트로 미래 역량 기르기입니다. 여기서 미래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많은 역량들 중에서 이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검증 도구 또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직접 검증 도구를 개발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과 같은 연구 자료,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연구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의 보고서 참고문헌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것도 교육부 내의 자료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이트들에서 검증 도구와 이 역량들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연구대회 입상작들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것들로부터 얻는 아이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 문헌에 적었습니다. 자, 연구보고서 실행 파트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틀을 적용시켜 봤고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이렇게 텅텅 비었죠. 이게 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실행했던 것들을 적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텅텅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실행 파트를 완성본으로 만들 거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듬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다듬어서 여기 후기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채워졌죠. 그리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진과 글의 배치도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이렇게 실행 파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를 세웠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참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림만 봐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는요, 폰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탕체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자, 보고서를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한데요. 내 연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그 다음의 내용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공들이시고 가장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다음 파트를 진행하시면 훨씬 진행이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용어의 정의 부분인데요. 제가 용어의 정의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며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구 후반부에 갈수록 내가 설정한 용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연구 기간이 깁니다. 1학기 내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것들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게 이런 의미였나? 내가 왜 이렇게 설정했지? 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 이제 보고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것은 내가 설정한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또 무슨 역량을 평가하는 것인지, 어떤 단계였는지 등등을 메모해 두시고 틈틈이 확인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일관된 보고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전체는 1번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부록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크기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게 그려놓은 이유는 중요도를 뜻합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결과, 결론 및 일반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고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나의 보고서에 탄생 배경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 이 부분이 연구 결과와 잘 이어져야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실 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들은 수백 편의 보고서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짧고 굵게 간결하게 줄여서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간혹 디자인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디자인을 보지 않습니다. 자, 다소 투박하고 예쁘지 않아도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면 입상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제목에 과도한 영어 사용은 자제할 것인데 이거는 사실 보고서 마무리가 아닌 보고서 제출 시에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요. 이 제목에 영어를 사용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보니까 다들 영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희 또한 뉴 웨이브 이렇게 영어를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과도한 영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넣어가면서 보고서를 완성하다 보면 용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때 팁은 사진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캡처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저는 찍은 사진을 한글에 그대로 넣지 않고 드라이브에 올린 뒤에 거기서 그냥 캡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용량이 매우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굳이 고화질일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안에서 잘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량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자의 연구대회 꿀팁을 말씀드립니다. 연구 보고서의 요약본은 연구자의 간절한 마음과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본만 읽어도 연구자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고 연구의 가치와 의도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적 검증은 연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학령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감문을 활용하면 연구의 실제적인 영향과 공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자료를 로우 데이터를 통해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은 연구의 진정성을 보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 중에 무엇이 나에게 맞을지 고민하는 연구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작년에 다른 연구대회를 통해 개인 연구대회 전국 1등급을 수상한 경험이 있어 다음과 같이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인 연구는 독립성과 유연성을, 공동 연구는 협력과 시너지를 중시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이렇게 준비한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다음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